안녕하세요. 박미경 번역가입니다. 글밥 아카데미 입문반에서 번역 기술을 가르치고 분기마다 한 권씩 1년에 한 4권 정도 번역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기순입니다. 글밥 아카데미 실전반 강사이고요. 크게 분야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번역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외국 항공사 승무원으로 외국에서 한 3년 지냈어요. 그러다 한국에 돌아와서 직장 생활을 몇 군데 하다가 결혼과 육아로 어쩔 수 없이 경력이 단절됐어요. 그래서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면서 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고민형에 눈알 박는 것보단 번역이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던 번역이 어영부영 하다 보니 벌써 15년이 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돌아왔는데 박사과정을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공이 전공인지라 기관에서 풀타임으로 일해야 했거든요. 어쨌거나 아이 셋을 내 손으로 키워야 나중에 후회할 일을 줄일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러다 보니 평소에 도전하고 싶었지만 방법도 모르고 용기도 내지 못하던 번역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습니다.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고 내일도 그것도 정년이 없는 일을 찾아서 꾸준히 해올 수 있어서 특히 나이 들수록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번역은 두뇌 활동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책을 번역하느라 계속 공부하고 고민하다 보니 옛날보다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영어만 잘하면 번역은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번역은 영어 읽기뿐만 아니라 우리말 쓰기 능력 둘 다 필요하거든요. 다들 네이티브 코리안으로 수십 년을 살았으니까 한국어로 쓰는 건 시금식 먹기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독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도록 자연스럽게 쓰는 건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출발어인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말 구사력도 뛰어나야 번역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번역 도구가 잘 발달해서 번역가들이 쉽게 번역할 수 있고 언젠가 번역을 컴퓨터에 빼앗기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번역 도구들이 많이 발달한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기술 번역에서는 상당 부분 컴퓨터가 대부분 번역을 하고 번역가는 편집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의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특히 개인의 생각을 담은 출판물에서는 결정적으로 문맥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출판 번역에서 다루는 원문들의 문체는 저자 나름의 단어와 개성과 사고를 담고 있기 때문에 번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직장은 언제 그만둘지 혹은 잘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직장보단 직업이 중요한 시대예요, 지금은. 글밥 아카데미에 오는 분들은 보통 20대에서 60대까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특히 한 40대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되게 제2의 커리어로 삼을 만한 업을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수명이 엄청 길어진 시대에 인생의 밥줄이 될 업이라면 저는 한 5가지 조건을 채워줘야 한다고 봐요. 자기가 좋아하고 80살까지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일을 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고 또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고 나서 뭔가 흔적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조건을 채워줄 만한 일로는 번역가만한 직업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바른 번역에 들어와서 저한테 번역 기술을 익힌 분들이 실제로 이 업계에서 번역을 업으로 삼아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좀 뿌듯하고 또 흐뭇합니다. 저는 데뷔하셔서 정말 뛸 듯이 기뻐하면 정말 덩달아 기쁘고요. 또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 한창 시절이 생각이 나서 향수에 젖기도 합니다. 번역의 시작은 영어 실력, 완성은 우리말 실력이라고 제가 강의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거든요.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분이라면 누구나 수강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졸업하고 오랫동안 영어를 사용하지 않은 분이라면 배우러 오기 전에 영문법 책을 한번 꼼꼼하게 훑어보고 오시면 도움이 돼요. 입문반이긴 하지만 사실 기초부터 가르치진 않거든요. 영어 어휘와 모든 문법은 기본 실력으로 장착돼 있어야지 강사가 내드리는 과제를 좀 무난하게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거든요. 영문을 읽고 또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독해력도 좀 필요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옮기려면 표현력도 필요해요. 근데 다행히 글쓰기는 천부적 재능을 타고나지 않아도 자꾸 쓰다 보면 늘거든요. 강사가 내드리는 그 다양한 지문의 과제를 자꾸 옮기다 보면 표현력도 길러집니다. 저는 요즘 추세 변화에 따라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그런 요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는 전문성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번역가도 전문성의 바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실력에 덧붙여서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추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IT 전문 번역가, 과학 전문 번역가, 경제경영 전문 번역가, 금융 전문 번역가 등이 잘 나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 관련 번역을 한다라고 치면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이 있거나 최소한 필라테스를 해보신 경험이 있는 번역가가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대학에서 반드시 전공을 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직업이나 취미 등으로 여러 경로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 기승전 실력, 또 학력, 경력, 실력, 그 중에 제일은 실력이라 실력을 항상 강조하는데요. 보통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분이 먼저 데뷔하시더라고요. 입문반을 거쳐서 데뷔하는 분들은 좁고 깊은 지식을 지녔거나 넓고 얕은 지식을 지닌 분이시더라고요. 하긴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넓고 깊은 지식을 지닌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박미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승전 실력을 갖춘 분이 일찍 데뷔하시고 또 오래 번역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래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요즘 들어 좀 더 눈에 띄는 현상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글솜씨가 좋으신 분들이 무조건 일찍 데뷔하셨다면 요즘은 논리성이 뛰어나신 분들이 일찍 데뷔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두 가지를 다 겸비하시면 금상첨화겠죠. 또 출판 번역가는 대부분 대중서를 번역하니까 독자와 편집자의 니즈를 잘 파악하는 분들이 빨리 자리를 잡으십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로는 아주 좁고 깊은 지식,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수강생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분은 의과학을 공부하셨고 실제로 현직 의사로도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의학뿐만 아니라 뇌과학이나 인공지능, 또 유전자 관련 분야의 책이 들어왔다 하면 일단 이분한테 먼저 의뢰를 드리던 것 같더라고요. 저만 해도 한 6개월 뒤에나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하면 출판사에서 보통 다른 분한테 의뢰를 맡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거의 한 1년치를 쌓아놓고 작업한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저는 아주 박학다식했던 수강생이 생각납니다. 편견이기는 하지만 사실 번역가들은 대부분 내향적이고 은둔형이 많아요. 번역을 왜 하려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과 부대끼는 게 싫어서요. 저는 집에 있는 게 좋아요. 라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소극적으로 행동하기가 쉽고 잘 모이지도 뭉치지도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강생은 도서검토서 작성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고 또 자주 자청까지 하셔서 출판사와 매니저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또 스스로 번역 실력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자기 분석도 게을리하지 않으셨던 거죠.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셔서 수업에도 활력을 주셨고 무엇이든 저요 하면서 손을 드는 분이셨어요. 지금은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시면서 재밌고 활기차게 일하고 계십니다. 제 수업을 들으시기는 했지만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웠습니다. 안타까웠던 분을 꼽자면 70세 늦은 나이에 다니셨던 수강생인데요. 공무원인 따님이 등록했다가 지방으로 발령나는 바람에 대신 나오셨어요. 영어 실력도 좋았고 우리말로 옮겨놓은 그 번역문도 사실 굉장히 좋았거든요. 다만 그 표현이 좀 올드하다고 할까?
사자성어도 많이 나오고 좀 진부한 관용구나 한자가 많이 나왔어요. 글도 늙는다고 하거든요. 요즘 시대에 먹히는 그런 표현으로 바꾸는 걸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따님 대신 나오셨기 때문에 뭐 입문반까지만 다니셨던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굉장히 즐겁게 공부했다고 하시긴 했는데 좀 더 젊은 나이에 시작하셨더라면 뭐 끝까지 하고 지금 좀 왕성하게 활동하셨을 것 같은데 예, 좀 아쉬운 수강생으로 기억납니다, 그분이. 네. 저는 약간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을 보면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집을 펴고 무턱대고 열심히 푼다고 실력이 좋아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죠. 정확하게 자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 수업을 하다 보면 정말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선을 넘지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또 굉장히 아쉬웠어요. 때로는 버티기도 필요합니다. 특성번역가를 지망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제가 강의 첫 시간에 각오를 한 말씀씩 해달라고 했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시중에 번역서들이 너무 형편없더라. 번역 기술을 배워서 내가 직접 번역하면 그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수업의 마지막 시간에 제가 소감을 또 한 말씀 해달라고 그분에게 얘기했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옛날에 읽었던 그 번역서들이 절대 형편없었던 게 아니었다. 그만큼 해내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겸손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입문반 마치고 이제 당장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심화반부터는 뭐 번역 공부에 올인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렸을까요? 아니면 다른 좀 만류를 했을까요? 요즘은 그 엔잡러라는 말도 있잖아요. 능력만 된다면 몇 가지를 병행해도 뭐 좋은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일이든 뭐 끝까지 하거나 아니면 본인 능력에 따라서 좀 더 그만두더라도 후회나 아쉬움 같은 게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오히려 오늘 인터뷰에서는 조금 더 번역의 좋은 점 내지는 이런 거에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망을 하시려면 약간 희망을 품고 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취업 사이트가 직장인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약 30%가 현재 2개 이상의 잡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물론 이게 노동자의 삶이 파편화되고 있다는 되게 어두운 현실을 반영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또 다른 면으로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하나의 직업으로 자신을 규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고 다양한 전문 분야를 섭렵해서 자신이 일하고 싶은 곳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게 약간 시대적인 흐름, 시대적인 요구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번역은 이러한 전망에 아주 적합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LED 하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LED는 Long Work, Early Start, Double Income. 그래서 여기에 딱 맞는 직업이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